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 강의 돌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미리 몇 가지 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굉장히 이 단원이나 아니면 파이썬 배우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강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초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좀 다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의는 수준을 정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단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된 강의의 개요는 그냥 딱 한 개를 배웁니다. 변수, 변수는 뭘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큰 로드맵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변수란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 그리고 입력을 받는 방법, 그리고 뭐 실전 예제 총 4가지 섹션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뭐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변수라는 주제에 맞게 변수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각 변수는 이제 선언 값이랑 그 값을 저장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변수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름 짓는 방법 그리고 인풋 함수라고 인풋 함수와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떤 키보드의 입력 값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을 강의할 겁니다.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초보분들은 자 한 개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마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100 더하기 200은 파이썬에서 바로 300 딱 나왔죠. 그것을 이제는 사용자가 입력시킨 숫자를 그때그때 계산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계산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변수의 개념과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메모리 공간? 메모리는 또 뭐야? 당연하죠. 당연히 모르겠죠. 자, 하나씩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메모리. 우리 컴퓨터 살 때 메모리가 뭐 12기가다. 그런 얘기 하죠. 자, 아이폰 메모리가 몇 기가죠? 잘 모르겠는데 여튼 한 6인가 8인가 그랬던 것 같고. 안드로이드 최신 폰,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 12기가. 자, 그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똑같아요.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입니다. 자, 메모리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배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뭐 그냥 D램이라는 그 메모리를 그리면 메모리가 칩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막 뽁뽁뽁뽁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아니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데 딱 꽂습니다. 그럼 이 메모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메모리를 표현할 땐 세로로 그려서 여기 뭐 리눅스라고 하면 뭐 커널 영역, 뭐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 하고 그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딱 키면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렇게 어느 공간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공간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 프로세스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CPU라는 녀석이 있죠 컴퓨터에
우리 뭐 핸드폰에도 스냅드래곤 686 뭐 뭐씩 하잖아요. 그 CPU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산술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우린 배우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그 프로그램은 실행되려면 이 메모리상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블 클릭을 딱 하는 순간 그 프로그램이 로딩을 하죠. 그때 로딩할 때 이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떤 연산이 필요하면 뭐 우리가 뭐 롤을 한다고 치면 롤 할 때 뭐 QWER 쓰잖아요. 뭐 어떤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어떤 뭐 기술을 쓰잖아요. 뭐 하세기 하잖아요. 하세기 할 때 어떤 기술을 쓸 때 연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기술이 먹히냐 마냐. 그때 CPU로 작업을 시킵니다. 그때 거쳐가는 곳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어디 위치에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죠? 바로 하드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변수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차피 오늘 주제니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자, 변수의 개념은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우리가 프린트 해서 100 플러스 200 했었죠. 자, 이 프린트 100 플러스 200도 여기 메모리 안에 존재해야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겠죠. 이 100 플러스 200이라는 더하기 연산은 이 CPU에서 밖에 못하니까. 즉,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 100, 200 이런 것들도 다. 자, 이제가 가시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수라는 개념을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변수는 그릇이다 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0이랑 200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00과 200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이 바로 변수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100 플러스 200 이거는 메모리에 잠깐 올려갔다가 연산 끝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삭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100이라는 값을 계속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모리에 이렇게 100이라는 게 어떻게 상주가 딱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100 너무 작게 그렸다 쫄보라서 100 그러겠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언제든지 우리가 CPU가 부르면 가져다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래 예제로 보면 그릇 A에 지금 100을 담아놨네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될 거고. 자, 그릇 B에는 200을 저장했네요. 200 이렇게. 요거는 메모리에 계속 상주합니다. 변수는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까지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릇에다가 A, B를 선언하고 100, 200을 한번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바로 대입 연산자 갖다 표시를 사용해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자, 메모리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메모리에 A 갖다 100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메모리에 A 이만큼을 할당받고 B가 어디에 메모리에 어디 위치에 저장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저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20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메모리에 지금 100이랑 200이 A랑 B로 저장이 돼 있었잖아요. A, B, 100, 200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C는 A 플러스 B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산술 연산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아닙니다. A랑 B는 지금 그릇에 담겨있는 데이터로 변수고 플러스는 바로 산술 연산이라고 했죠. 자, 산술 연산은
물론 메모리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CPU에서 바로 더하기구나 해서 더하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A, B는 변수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문구만 보면 C를 갖다 표시가 바로 그 메모리에 C를 저장하는, 즉 변수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C가 어디에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C라고 해볼게요. 근데 C는 A 플러스 B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C는 A 플러스 B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CPU에서 연산을 합니다. 쭉쭉쭉 가가지고 A 플러스 B를 연산해 주세요 라고 왔네. 그럼 A는 뭘까? 아, A는 여기구나. 이 값은 100이구나. 그러면 100. B는 뭘까? B를 따라가 보니까 B는 200이구나. 그러면 총 300이 되겠군. 이 CPU에서 연산된 결과를 여기에 300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즉 변수는 변수명이 있고 변수명에 할당된 값이 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변수명은 요거 A, B 이렇게 우리가 앞단에 이렇게 넣었던 거를 변수명, 요 100을 뭐 값이라고도 하고요. 뭐 변수의 값,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C라고 해서 A 플러스 B를 다이렉트로 뭐 스트링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값을 저장한다. 실질적으로 300이 저장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A랑 B에 있는 값을 저장한다, 더한 값을 말한다 라는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예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A, B, C 100, 200, 300을 넣었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A, 쌍따옴표 플러스, B, 쌍따옴표 같다, C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A는 변수라고 했으니까 A에 할당된 값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A라고 치면은 이 A 변수에 있는 값을 반환시킵니다. 그래서 100이 나오겠네요. 거기에 자,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스트링 값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전에도 프린트 100 플러스 200 요거는 결과값이 100 플러스 200 이렇게 스트링 값으로 나온다고 했죠. 프린트 100 플러스 200은 뭐였죠? 바로 결과가 300이 나왔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 쌍따옴표가 있고 없고 인데 쌍따옴표는 파이썬이라는 랭귀지 또 다른 대부분의 랭귀지에서는 쌍따옴표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는 숫자든 글자든 상관없이 스트링이다. 스트링은 한국어로 하면 문자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는 지금 문자열인 거죠. 우리가 이 전 장에서 봤던 A 플러스 B에 들어가는 그 플러스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문자열이에요. 요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B는 쌍따옴표가 없으니까 뭐가 반환되죠? 바로 변수 B의 값이 반환돼서 200. 자, 또 쌍따옴표 같다가 나왔네요. 자, 같다가 나왔는데 쌍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스트링이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자, 마지막으로 C는 쌍따옴표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변수가를 우리가 C라는 변수를 아까 선언했으니까 그 C라는 변수에 맞는 밸류 값 300이 나오겠네요. 자, 전체 출력값은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100 플러스 200은 300 이라는 출력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동영상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이제 우리가 선언하는 방법을 배웠죠. 어떻게 했죠? num은 갖다 표시하고 어떤 숫자 혹은 이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문자열 아니면 그러니까 문자열, 문자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num1은 100, num2는 50, result는 num 플러스 num1 플러스 num 플러스 2.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대입 연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갖다 표시. 어떻게 되냐면 대입 연산자 요게 나오면 무조건 요거 오른쪽 부분이 모두 계산된 후에 왼쪽으로 대입이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잘못된 예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봅시다. 1번. 오른쪽이 먼저 계산이 된다. 이 result, 이 세 번째 거를 여기 도식화하면. 자, 그러면 num1 플러스 num2니까 num1은 지금 변수죠. 그럼 그릇 안에 값이 담겨 있네요. 100. num2도 변수네요. 위에 선언했으니까 그릇 안에 50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 먼저 계산된다고 했죠. 여기서 계산해보면 100이죠. 150이죠. 그 150이 여기로 값이 대입이 됐다. result란 변수의 value 값은 150이 된다. 자, 그러면 올바른 방식으로 값을 대입하는 방식 설명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모든 코드에 이 갖다 왼쪽에는 변수가 있어야 한다. 변수가 아닌 뭐 일반적인 숫자를 넣으면은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이거 뒤에 예제 나와요. 자, 그래서 갖다의 오른쪽이 모두 변수일 필요는 없긴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아까 num1은 50, 100이었나? 여튼 num2는 100이라고 했죠. 이렇게 숫자일 필요 때도 있고 아까 result처럼 num1 플러스 num2 이런 형식으로 변수를 연산해도 되죠. 그 말이 바로 이 아래에 보이는 갖다의 오른쪽, 즉 이 부분은 모두 변수일 필요는 없다. 즉 result에 num1 플러스 200 해도 연산이 잘 된다. 자, 보시면 이걸 또 도식화하면 요거 값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 또 헷갈리면 메모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위에서 우리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num1에 100을 저장했던 것 같고 num2에 50을 저장했고 자, 이렇게 변수에 넣어둔 데이터는 언제 사라진다? 프로그램을 종료했을 때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짜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메모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result를 만들었었어요. 여기 result 값은 그럼 150이었죠, 아까. 기억나시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상황에서 요걸 다시 한다. result에 num1 플러스 200을 해줘. 요거는 변수죠, num1. 요 값이 몇이죠? 바로 100이죠, 100. 그리고 요거, 200. 요거는 변수가 아니죠. 바로 정수형 숫자죠. 이것도 바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num1과 200을 합하면 300이 되고 오른쪽이 먼저 계산된다고 했으니까 300이 먼저 계산된 뒤에 300이 result에 저장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미 15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150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삭제가 돼버리고 새로운 300이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덮어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50이 지워지고 300이 되겠죠. 자, 메모리 상황 이해 가시죠? 자, 이 상황에서 뭐 num4를
뭐 result 플러스 num1 한다 하면 뭐가 되죠? 자, 300 더하기 100이니까 400.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잘못 선언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무조건 우리가 어떤 걸 넣어야 된다고 했죠? 변수를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숫자네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뭐 이런 에러가 났네요. Cannot assign to literal. 숫자 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없어요. 라는 신텍스 문법 에러. 자, 이 신텍스 에러는 가장 많이 나는데 문법 에러로 그 파이썬에서 미리 약속해둔 문법을 따르지 않았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러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num1이랑 num2를 아까 계속 메모리에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그 물리적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num1, num2 150. 근데 이거를 꺼내가지고 왼쪽이 보니까 연설 먼저 하죠. 그러면 150 플러스 50 하면은 150이 됐어요. 이거를 다시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게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닌 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 번 연산하고 사라진 거 기억나시나요? 변수에 저장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자, 이거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릇이 없네요. 그릇이 없다는 얘기는 담을 곳이 없다. 그러면 담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러가 난대요. 자,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num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num3을 지워버리고 대입하면은 여기에 num3에 밥그릇이 생기고 헷갈리는데 자꾸 밥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릇이 생기고 여기에 num3 여기에 15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또 잘못된 대입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는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변수를 활용할 때, 변수의 값을 대입할 때. 근데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또 문법 에러가 날 거고, cannot assign to operator라는 에러가 났네요. 얘를 지금 여기에 대입할 거야, 여기에 대입할 거야, 이걸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에러가 났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플러스 연산을 왼쪽에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이 먼저 계산돼서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릇이 한 개만 있어야겠죠. 자, 잠깐 포즈 하시고 이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다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한 코드 출력. 자, 이제 변수를 우리가 할당하는 방법까지는 배웠죠. 그러면 이제 산술 연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두 숫자에 이제 빼기 연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넘버 1에 지금 100이 들어가 있고 넘버 2에 50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넘버 1 마이너스 넘버 2 하면은 연산해가지고 50이 나오네요. 그럼 리설트에 값이 50이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슬라이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리설트에 350이었나? 350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리설트에 350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존에. 그러면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50 지워지고 num1 num2 한 개 여기 들어갑니다.
즉 5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네,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이 num1은 변수라서 이 값이 100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따옴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내려올 테고 이건 변수니까 또 값을 찾아보면 50이었네요. 이건 쌍따옴표 있으니까 또 값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result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변수니까 50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변수를 사용한 코드 출력. 자, 이번에 또 숫자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산의 이제 곱셈을 볼 건데, 곱셈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스테리카 표, 그러니까 숫자 8 위에 있는 특수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넘버 1이랑 넘버 2를 곱해라 라는 의미고요. 요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 자, 메모리에 있던 숫자 100과 50, num1과 2에 할당되어 있던 걸 곱하면 5000이 되죠. 이 5000을 여기에 할당한다. 왼쪽 result에 할당한다. 네, 쉽습니다.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연산자. 자, 나눗셈 연산자는 요겁니다. 요 슬래시. 그래서 num1 나누기 num2를 슬래시로 하면은 나누기가 되고 요게 다시 리절트로 들어가겠네요. 입력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 100 나누기 50 하면은 뭐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2가 여기에 할당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숫자만 넣었는데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말했던 그 값을 한번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숫자랑 동일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변수를 할당할 수 있다. 밥그릇을 채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선언하면 다음과 같이 메모리에 이번에는 str1 해서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걸 밥그릇 형태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난생처음과 파이썬이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이 난생처음 플러스 파이썬 형태로 이걸 합해버리면 문자열을 합하거나 플러스로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로 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는 뒤에 나올 텐데 콤마로 분리해도 됩니다. 아까 설명 계속 드린 것처럼 그래서 print, str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난생처음과 파이썬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야 될 텐데 띄어쓰기가 된 것처럼 나왔네요. 자, 난생처음 파이썬 이렇게 나온다. 자,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 플러스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출력해보면 여기는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예, 이게 맞습니다. 난생처음 파이썬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메모리 구조 혹은 밥그릇 형태로 생각해보면 str1에 난생처음을 저장해놨고 str2에 파이썬을 저장해놨고 이때 플러스 연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난생처음 파이썬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해서 문자를 출력하는 거 오류 예제를 한번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변수 간에 마이너스를 하면은 그러니까 숫자로 된 변수끼리 마이너스를 하면 잘 작동했는데 보는 것처럼 str1과 str1은 우리가 즉 스트링 값을 저장했던 변수를 빼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납니다. 자, 저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난 요걸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이런 규칙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포즈하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당연히
문자열에는 플러스만 된다 라고 배웠죠. 슬러시, 나누시, 마이너스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네요, 저는. 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산기. 변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배운 데처럼 아이들 쉘창, 어제가 아니죠. 예,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이들 쉘창을 띄워가지고 파일을 일단 만듭니다. 여기서는 랩02로 만들었네요. 그 파일 안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num1은 100, num2는 200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수를 사칙 연산하는 코드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 구조가 현재는 그냥 밥그릇으로 할까요? 그릇이 아닙니다. 여튼 넘버1이랑 num2는 변수인데 여기에 이렇게 할당돼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 200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result 1, 2, 3, 4를 다시 할당을 해달라고 했네요. 4개나. 뭐 이렇게 할당이 됐다고 칩시다. result 1, 2, 3, 4. 첫 번째 거 플러스니까 300. 두 번째 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0. 세 번째 곱하기니까 2만. 네 번째 거 나누기니까 0.5.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result는 이런 형식으로 그릇 안에 이런 값들이 담기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메모리 구조를 연산을 다 해서 저장을 해놨죠. 저장을 한 거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프린트를 합니다. 이때 num1 변수죠. 뭐 몇이었더라? 하여튼 변수였죠. 이게 100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스트링이니까 그냥 바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바로 출력이 되고 요거가 200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스트링이니까 바로 출력이 되고 result 1이 더하기였으니까 300이 출력되면 되겠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서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하면 다 예쁘게 우리가 사칙 연산했던 것들이 파일로 출력이 되겠죠. 야, 이것 지금 하고 말씀드리는 실습 내용들은 나중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직접 돌리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변수에 대한 개념이랑 기본적인 활용 방법 그리고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봤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변수는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num1, num2, str1, str2라고 했죠. 근데 왜 중요하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변수명 자체는 영문이랑 숫자만 일단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num1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이게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링과 숫자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되냐? 1은 100.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 하나만 넣으면은 안 됩니다. 스트링 값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a 하면 이건 변수입니다. a1 이것도 변수고 근데 1만 들어가면은 안 되죠. 그거는 상수니까. 네. 자, 그래서 a, b, c,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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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맨 앞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변수가 안 되네요. 그것도 에러 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잘못 했네요. 오해했네요. 근데 이렇게 쓰진 않고, 그러니까 변수는 무조건 처음 시작이 영문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에다가 숫자를 섞어 쓸 수 있는데
대부분 근데 변수에 언더바를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변수 이름이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좀 변수가 좀 독특한 뭐 기능을 하는 변수다라고 하면은 그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다. 입력과 숫자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한꺼번에 넣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input number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입력 숫자. 근데 input number를 그냥 붙였으면은 하나의 단어처럼 되어버리니까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밑에 슬러시를 많이 씁니다. 두 단어 사이에 밑에 슬러시를 써서 구분자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더바는 문자의 제일 앞이랑 뒤 상관없이 아무 때나 넣을 수 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좀 독특하게 언더바를 앞에 두 개 쓰는 경우, 예를 들면 언더바 init, 언더바 main 이런 함수라는 개념이 안 되었지만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수로 할게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수는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또 대문자랑 소문자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myNumber라는 변수를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형태로 선언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소문자, 대문자, 맨 처음만 대문자, 중간에 넘버를 대문자, n을 대문자로 했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Number 이런 형태를 낙타형 변수라고 했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언더바도 하지만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걸 왜 낙타라고 했냐면 보시면 my 돼 있잖아요. 낙타처럼 중간이 혹이 이렇게 있다. 혹이 딱 있다. 그래서 낙타형 변수로 선언했다. 낙타,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은 이 세 번째 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나중에 배울 개념인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변수는 뭐 다른 특수한 형태의 변수를 선언할 때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우리가 한 클래스별 때 한 7장 정도의 그런 경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변수명에는 이제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파이썬 문법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f나 else나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if는 100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자, 이 if가 파이썬 코딩을 할 때 이미 define된, 이미 저장된 예약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약어라는 개념이 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미 지정된 변수고 바꿀 수 없는 변수로 파이썬 내에서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요거를 피해서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if가 들어간대. 요거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요거랑 똑같은 거에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자, 또 여기서 좀 헷갈리실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프린트는 예하우가 아닌가요? 프린트는 뭐죠? 기능을 하던데 출력을 하는 기능을 하던데 자, 맞습니다. 프린트는 근데 함수라는 예하고는 아니고요. 함수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함수라고 하는데 그 함수와 그 함수명 자체를 변수로 만약에 사용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안에다가 글자를 넣으면, 숫자를 넣으면은 그게 출력이 되는 형태였잖아요. 네. 그 프린터에 만약에 값을 이렇게 할당해버리면 그 함수로 있던 프린트가 변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값이 대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함수를 다시 호출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네, 요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함수 개념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스스로 풀어서 잘 자신이 이해했나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변수의 네이밍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 자, 결과적으로는 변수의 이름을 보고 바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면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한가요?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코드를 한두 줄짜리를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만 줄짜리 코드를 짠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까 num1 이런 것 같이 흔한 변수를 썼다고 쳐요. 여기에 100을 저장했다. 근데 만 줄이잖아요. 여기 엄청 아래 엄청 많게 많은 코드가 있을 거고 여기 한 999번째 줄에서 num1은 200 깜빡하고 위에서 변수명을 썼던 거를 깜빡하고 만약에 여기다 또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아래 나오는 코드부터 num1의 값은 200이 됩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만약에 우리가 그냥 num1, num2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모든 숫자형 변수 num1, num1부터 100까지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게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했나 기억이 안 나거나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이 변수를 만들었었지? 하고 명확해지지 않아요. 이 만줄의 코드를 짤 때.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그게 그 값이 num1에 넣었나 num2에 넣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렇게 제네럴한 형식의 이름을 쓰는 건 좀 비추하고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input 뭐 데이터 이런 형식으로 input number 이런 형식으로 섞어가지고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변수명을 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용도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좋은 변수가 아니죠. 그리고 또 변수가 다음과 같이 너무 길어지면 용도 파악은 굉장히 좋긴 한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플러스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변수를 플러스 해가지고 세 번째 변수에 저장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3, number 쭉 가온 다음에는 first 요 변수명 더하기 요거를 다 쓰려면 코드가 엄청나게 세로로 길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 좋게 네이밍을 한 방법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좋은 변수란 짧으면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언더바를 적절히 사용하고 대문자, 소문자를 적절히 섞고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만들면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번호, 넘버 인풋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이건 뭐가 저장되어 있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변수명을 잘 지으면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보시고 어떤 변수명이 문법상 잘못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이건 당연히 날아가겠고 이것도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날아가겠고 요거는 문제는 없으나 네, 너무 길죠. 대신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상 잘못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input 함수입니다.
자, 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한 네 번 정도 강의를 더 하고 나오는데 그 전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요거를 하면은 출력이 뭐가 됐죠? 안녕. 이 나왔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는 우리가 어떤 값을 저장한, 즉 밥그릇 형태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이거의 출력은 뭔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프린트하고 변수를 넣으니까 어떤 기능이 동작했다. 이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줬다. 자, 이해가시죠? 자, 변수는 어떤 밥그릇에 데이터를 담는 역할이었고, 함수는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자, 프린트라는 행위를 하는 것. 인풋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함수는 그냥 지금 당장은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변수는 뭐다? 그릇. 함수는 동작. 변수는 그릇이면서 데이터를 저장. 자, 그러면 함수는 동작을 하는 건데,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건데, 프린트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는 동작을 해줬고, 인풋은 뭔가를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동작을 한 함수겠죠.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input 함수는 바로 키보드로 입력을 받도록 도와주는 함수이다. 자, 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넘버 1이랑 넘버 2에 이렇게 고정된 값을 넣었죠. 이렇게 고정된 값을 이렇게 할당했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키보드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이 변수를 만약에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input 함수라는 겁니다. 그릇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미로 변수 명은 정해놨고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그때그때 다르게 저장하고 싶을 때 input 함수를 씁니다.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input 함수의 예제인데 파이썬 쉘에서 input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하면 여기에 커서가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깜박깜박거려요. 이때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을 다음과 같이 출력해 줍니다. 이거 프린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프린트랑은 다르죠. 프린트는 이렇게 넣었을 때 100이 출력된 거고 지금 보시면 인풋은 다르죠? 지금? 자, 보시면 인풋을 받을 때의 주의 사항을 여기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인풋 함수로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변수에 저장하지 않으면 화면에 출력한 다음 그냥 사라진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인풋에서 받는 값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값을 저장한다? 바로 그릇이 필요하겠네요. 변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자, 아래 걸 보시죠. input 하고 뭐 이거를 출력해줘 라고 한 것 같네요. 하고 그 결과를 넘버 2에 저장해줘. 자, 이 같다 연산자가 나오면 오른쪽 먼저 연산이 된다고 했죠. 자, 프린트 하고 가로 안에 이렇게 쌍따옴표로 어떤 문구를 넣으면 그 문구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깜빡깜빡거려요. 이때 사용자가 키보드로 100이라고 넣으면 이 100이 출력되지 않고 아래
자, 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이 출력됐죠? 100이 출력되지 않고 아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100이 여기 넘버 2로 저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뭔 말인지 좀 헷갈릴 건데 다음 장에서 여러 가지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input 함수의 활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넘버 1에다가 input을 연산한 걸 대입하겠다. 만약에 사용자가 100을 입력하면은 그 뒤로 아무 메시지도 출력이 되지 않네요. 네. 자, 이 상황 한번 메모리로 그려볼게요. 자, 밥그릇, 그릇 넘 1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겠고 여기에 값을 지금 사용자가 100을 입력했으니까 100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input 다시 두 번째 num2에다가 input하고 여기 이런 스트링을 같이 넣어줬네요. 그러면 숫자 요게 입력을 대기할 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num2에 100을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사용자가 100을 쳤으니까 이게 또 다시 100이 들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result에 num 플러스 1, num 플러스 2 하면은 result 1에 여기다 되겠네요. 자, 이 상황인데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예상과 다르게 100이 더해진 10, 100, 1000만, 10만. 이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input 함수에 입력받은 값을 모두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걸 잘 다시 복기를 해보면 여기에 num1에 100 할 때 다운표를 붙였죠. 자, 여기 num2도 100 할 때 다운표를 붙였죠. 쌍다운표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쌍따옴표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라고 했죠? 스트링 값. 스트링 값을 두 개를 더하면 자, 스트링 값 두 개가 더하면 이렇게 나왔죠.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그러니까 이 메모리에 저장될 때 숫자 값으로 100이 들어간 게 있고 여기처럼 쌍따옴표로 100이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쌍따옴표로 묶여 있는 데이터는 스트링. 요 그냥 100은 현재 숫자 형태니까 int라는 형태의 자료 구조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스트링일 경우에는 요 두 개에 플러스를 하면은 100 플러스 100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열 그대로를 두 개를 합쳐버리는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너밀 너미에 입력된 100, 100은 숫자가 아닌 현재 문자열이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저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렸는데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문자열이랑 숫자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좀 하려고 했던 100 이렇게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던 이 100이란 숫자를 자, 이 두 개를 문자열로 더하니까 요게 나왔죠. 100, 100이 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좀 예상한 대로 200이라는 결과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거를 스트링에서 일반 인트형 숫자인 100으로 바꾸고 이것도 100으로 바꿔서 더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요거로 바꿀 수 있을까? 자, 그게 바로 int 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행위를 하는 액션을 하는 뭐 그런 변수라고 했어. 변수는 아니죠. 함수 자체가 어떤 액션을 하는 애라고 했죠. 자, int는 가로 열고 닫고
보니까 뭘 하는 것 같죠? 아까 input은 뭔가 입력을 받는 행위를 하는 함수였고, print는 어떤 출력을 하는 함수였고, 함수의 공통점을 보니까 가로 열고 닫고가 있네요. 자, 가로 열고 닫고로 되어 있는 애들은 함수구나를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int 함수는 딱 봤을 때 뭘 하는 걸까요? int, 인티저, 정수 라는 의미인데, 바로 여기에 어떤 값을 넣으면 정수로 바꿔준다.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put 값으로 어떤 값을 받으면 스트링 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쌍따옴표가 들어간 그 스트링 값을 다시 정수로 변환하면 되는데, 이때 input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자열, 예를 들어서 아까 1, 2, 3, 4, 5 쌍따옴표 있으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int 함수에 인자로 넣으면, 이 가로 안에 넣으면 모두 정수값으로 바뀝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지만, 쌍따옴표가 있으면 스트링, 문자열이고, 쌍따옴표가 없으면 뭐죠? 숫자, int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int형. 이해 가시죠? int형으로 바뀌었다. 이걸 써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쌍따옴표 들어갔으니까 뭐죠? 문자열이죠. 문자열 100을 int 함수에 넣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수 100이 나왔네요. 출력이. 자, 두 번째로 100점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쌍따옴표가 안 들어갔죠. 쌍따옴표가 안 들어간 이 소수점 들어간 애들은 실수죠. 실수를 int로 넣으면은 int 함수는 어떤 역할? 정수로 무조건 바꿔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을 반환하네요. 이걸 없애버렸네요. 자, 만약에 정수 1000을 넣었다고 칠게요. 정수를 int 함수에 넣으면은 애초에 정수니까 int 그대로 나오네요. 자, 이해 가시죠? int 함수의 역할이. 자, 그러면 우리가 num1, num2를 다시 숫자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input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요거 숫자를 키보드로 하나를 입력을 받습니다. 사용자가 100을 넣네요. 그리고 이 100을 넣은 함수를 결과값을 다시 int 함수에 인자로 넣었네요. 즉, 요 결과값을 int로 바꿔줘 라는 거죠. 그 바꾼 거를 num으로 저장해줘. num 바끝에 그 값을 저장해줘 라는 거죠. 두 번째 num2도 똑같네요. input으로 숫자를 받아가지고 받으면 스트링 형태고, 스트링 형태를 int 형태로 바꿔줘 하면은 int 형태의 아웃풋이 나올 테고, 요거를 다시 num2로 넣어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를 하니까 300이 나왔네요. 자, 이해 가시죠? 자, int를 뺐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int를 만약에 여기 이거 없애고 여기 이 부분 없애면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요거를 프린트하면, int를 없애고 프린트를 하면은 100, 20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거 int를 없애고 출력하는 거를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 그 차이점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input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용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사용자 이름이니까 input 해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여기 유저 네임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input 또 해서 전화번호 뭐예요? 해서 또 여기 유저 폰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변수를 넣었네요. 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자, 첫 번째 줄 때문에 input이니까 input에 문구, 이름 요거 하고, 사용자가 만약에 난 처음이야 라고 입력을 하면 요 라인이 딱 실행되는 순간 메모리에
유저 네임이라는 밥그릇이 생기고 이 밥그릇 안에 난 처음 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화번호 뭐예요? 도 요게 딱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유저 폰 변수 이름에 제가 이건 줄인 겁니다. 원래 요 유저 폰 전체가 다 여기 들어가는 건데 유저 폰이라는 변수가 생성되고 여기에 뭐 010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주의할 건 쌍따옴표가 들어간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출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제 이름은 난처음이고 연락처는 요겁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채우시오. 이거는 포즈한 다음에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그 정답을 살펴봅시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엄마의 심부름으로 난생이가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고 합니다. 택배를 보낼 때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고 택배 무게를 입력을 합니다. 택배 무게가 그람당 5원이고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택배 정보를 출력받아 배송비와 함께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자, 우리가 앞서 계산기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택배 무게를 입력하면 계산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 값을 사용자에게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스스로 짜보세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실력을 늘리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받아서 스스로 직접 해볼 때 비로소 프로그래밍 랭귀지 스킬이 늘어납니다. 꼭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포즈를 하시고. 자, 다 했다고 제가 믿습니다. 믿고 다음 장에서 실제로 코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문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택배 보내기 위한 사람 정보를 입력하세요 하고 우리가 쌍따옴표 해가지고 프린트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받는 사람이랑 주소랑 무게 세 가지를 입력받아야죠. 인풋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받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 무게 하면은 세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키보드로 세 가지를 이때 무게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저장되면 안 되니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숫자 값으로 변경을 해줍시다. 그럴 때 int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름, 여기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변수로 저장했으니까 변수를 출력해주고 주소도 변수로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 weight로 받은 배송비에 연관된 무게랑 무게 곱하기 개당 5원이라고 있으니까 곱하기 5원을 이렇게 해준 것을 프린트로 출력해주고 마지막에 원을 붙이면 자, 그래서 바로 이전 그 택배의 무게에 따른 가격 계산하는 거는 아까까지 짠 거를 그대로 돌리시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숫자를 입력하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면 덧셈, 백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계산기를 만들어 봅시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잠깐 멈췄다가 본인이 직접 코드를 짜보고 정 안 되겠다 하면은 그 뒷장에 해답이 있으니까 해답을 그때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코딩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다 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정답을 볼게요. 자, 입력을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input
숫자 1, 2 인풋 두 번을 써주면 되겠고, 이 인풋으로 받은 사용자에게 받은 입력값을 int 형태로 변환해 다오. 그 변환한 걸 넘버 1로 저장해 다오. 똑같이 숫자 2를 인풋으로 받고 받은 거를 int 형태로 변환해 줘. 그 다음에 int 형태로 변환한 거를 num2에 저장해 다오. 그리고 num1과 num2가 변수로 저장이 되었으니 num1 플러스 num2를 result 1.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를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측 연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프린트문으로 result 1, 2, 3, 4, 5, 6까지 출력을 해주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계산기가 완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다 짠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시키면 이 프린트문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옵셔널하게 실전 예제, 거북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함께 작성을 해보죠. 자, 파이썬에서 거북이 그래픽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미리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나오지 않은 임포트라는 개념이랑 함수를 호출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자, 거북이 그래픽을 터틀 그래픽으로도 부르긴 하는데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냥 똑같이 따라 치시면 됩니다. import turtle이라는 건데 import는 나중에 배웁니다. 자, turtle이라는 그냥 함수라고 할게요. 함수를 import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이 turtle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이 turtle이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씁니다. turtle.shape turtle이라고 하면 이 turtle이라는 거북이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위에서 임포트해서 불러왔잖아요. 이 불러온 거에서 shape 모양을 하나 만들어줘. 어떤 제목으로? 바로 이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픽 화면이 뜹니다. 네, 거북이가 여기 가운데 있네요. 귀엽게. 자, 이 상태에서 turtle.forward 200이라고 하면은 거북이가 이 가운데 지점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정면으로 200 픽셀만큼 움직입니다. 화면에 픽셀 개수 200개를 움직인 거예요. 다음과 같이 움직이면 돼요. 자, 다음에 turtle left 90 하면은 여기서부터 left 90 픽셀만큼 움직이고 다시 forward 200 하면은 200만큼 움직입니다. 다시 터틀라서 레프트에서 90 하면 90도 각도로 터틀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forward 200 하면 또 200만큼 움직이네요. 자, 이걸 다시 두 번 더 하면은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거북이가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번 만들어 봤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강의로 변수가 무엇이고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변수를 어떻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 변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쓴다 까지 배웠고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만약에 숫자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int라는 함수를 또 쓰면 된다. 함수를 여러 개 중첩해서 쓰면은 첫 번째 함수, 즉 input 함수 예를 들면 input 함수에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의 결과를 두 번째 함수에 입력으로 넣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운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실제 파이썬 GUI 환경에서 아이들 환경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